3, 4학년은 어휘가 눈에 띄게 확장되는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단어들, 예를 들어서 사랑, 행복, 구조적이다, 의도적이다, 어때요? 이거 눈에 보여요? 이런 단어들은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아이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추상적인 개념들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단어를 접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어떻게 많이 주시느냐.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초등 1, 2학년 국어 공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큰 틀을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다음 단계, 바로 3, 4학년 국어 공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시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국어가 본격적인 공부가 되는 시기입니다. 개념어와 문장, 체계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내용들이 등장하면서 아이가 읽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그 힘을 정말로 쌓아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3, 4학년 국어 공부에서 첫 번째로 챙겨야 되는 것은 교과서 완전 이해입니다. 3학년이 되면요,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나 문장들이 왜 어렵지? 왜 좀 복잡하지? 글은 왜 이렇게 길지? 이런 느낌을 아이들이 받게 돼요. 4학년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중학년이 되면 교과서를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 학습 스타일은 조금 버려야 됩니다. 훑어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단어는 밑줄도 그을 줄 알고, 좀 궁금해도 하고, 몇 안 되는 그런 문제들도 꼼꼼하게 풀 줄도 알고, 그런 습관을 꼭 들여야 됩니다. 완전 학습이죠. 이 국어 공부를 할 때 애들이 본문만 대충 읽어보고 그냥 휙 넘어가는 아이들 꽤 많거든요. 그런데 국어책에는요, 내용을 물어보는 질문 있죠. 그리고 전체적인 글을 정리하는 여러 가지 학습 툴들이 교과서 안에도 제시가 되어 있어요. 문단별로 요약해보는 것, 내 생각과 함께 정리를 해보는 것,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공부가 제대로 되었는가, 이건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가급적이면 간단한 단원평가 문제 정도는 풀어보게 해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었느냐가 아니에요. 최소한의 문제로 학교에서 적어도 2주 정도는 배웠던 그 한 단원을 내가 잘 이해를 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는 과정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문제집을 사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요.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이학습터, 에듀넷 또는 EBS 이런 데 들어가면 무료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AI 학습 툴들 너무 많습니다. 그거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는 것 말고 사실은 훨씬 더 좋은 학습법은 백지에 내가 아는 것만큼 써보는 백지 학습이죠.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극명하게 차이를 딱 보여주는 메타인지를 자극하는 학습법이죠.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어릴수록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야 이게 백지에 출력이 가능한데, 어쨌든 3, 4학년 아이들 중에 이건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단원이 끝날 때마다 짧게나마 문제 한번 풀어보고 왜 틀렸는지 확인하는 복습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국어사전 무조건 가지고 놀게 하세요. 자, 이번에 새로 개정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사전을 활용하는 활동은 굉장히 핵심적인 활동 중 하나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종이사전을 이용할 때 찾고자 하는 낱말을 찾으려는 그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떤 모습이 막 떠오르세요? 우리가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어휘들도 어쩔 수 없이 훑어 내려가잖아요. 함께 볼 수밖에 없거든요. 즉, 아이들은 사전을 넘기면서 인접된 어휘들을 자연스럽게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익히는 어휘 많아지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동음이어, 다이어 또는 소리만 비슷한 그런 낱말들을 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진짜 좋은 거, 자음과 모음의 배열, 국어의 체계적인 그 질서까지 아이들은 감각적으로 익힐 수 있게 되거든요. 납글자의 조합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순서로 사전에 기록되는지, 이런 언어 체계가 더욱더 정교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법 체계는 중고등학교 가서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모른대요. 국어사전 잘 찾을 줄 모른대요. 그런데 애들이 너무 귀찮아해. 그러면 검색이라도 우리 허용해 주는 거예요. 핵심은 모르는 단어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추상어를 감각적으로 익히는 경험을 좀 주세요. 3, 4학년은 어휘가 눈에 띄게 확장되는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단어들, 예를 들어서 사랑, 행복, 구조적이다, 의도적이다, 어때요? 이거 눈에 보여요?
이런 단어들은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아이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추상적인 개념들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단어를 접해보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어떻게 많이 주시느냐, 이런 추상어에 뭐뭐 성 또는 뭐뭐 적이다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1, 2학년 아이들에게 어휘력을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쓰는 그 어휘를 반 단계쯤 높여서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랑 똑같은 맥락인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 나 이거 깔끔하게 했지. 그래 깔끔하게 했네 이렇게 똑같이 대받아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잘 정리했네. 아이가 깔끔하다라는 표현을 구조적이다, 구조라고 하는 추상어에 뭐뭐적이다 이런 식으로 붙인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나 일부러 이거 막 성 그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깔끔해진 거야. 그럼 엄마가 그래 일부러 그렇게 했어? 이렇게 똑같이 대받아치는 게 아니라 의도성이 엿보여. 의도라고 하는 글자에 뭐뭐 성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말해주면 추상어를 조금 더 감각적으로 익힐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네 번째는 확장된 유의어를 대화 속에 깔아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움을 지원으로, 걱정을 염려로, 감동을 감격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말해주면 아이는 이런 표현도 있구나 라고 어휘력이 플러스 1 상승되는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는 뭐 이런 마이크, 물통, 책 이런 것처럼 형체가 있는 단어들은 그림 카드를 막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실물을 막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익힐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예시를 든 보이지 않는 개념어는 따로 시간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런 유의어를 가르칠 때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같은 범주의 단어를 잘 묶어가지고 알려주는 것. 하나의 단어만 아는 것보다 같은 가족처럼 엮일 수 있는 그런 유의어 가족을 함께 알려주는 것. 예를 들어서 애들이 막 사랑을 막 배운다면 같은 감정선을 가지고 있는 애정, 우정 또는 연민, 애틋함 이런 어휘들도 함께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어휘력이라고 하는 건 딱 2학년이 되어야 이 수준이 가능하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초등 저학년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가족 내에서 다양한 어휘를 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의 노력도 조금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또 실천하시면 좋겠죠. 자, 마지막 5번째. 자, 우리 3학년부터는 독자를 의식한 글쓰기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글쓰기도 한 단계 도약해야 되죠. 그냥 내가 다 쓰고 끝 하고 덮어버리는 그런 글이 아니라 이 글을 누군가가 읽는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잘 전달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의 구조와 그리고 자신이 쓴 표현을 스스로 수정도 해보고 퇴고도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보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정성껏 쓰냐고요? 안 쓰죠. 잘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바로 글쓰기 공모전에 참여해보는 겁니다. 처음엔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밑줄 본전 아닙니까? 상 받으면 좋은 거고 안 받으면 내 글은 남잖아요. 이렇게 공모전에 한번 참여를 해보면 평소에 내가 끄적거리는 그런 일기나 짧게 적었던 그런 글쓰기랑은 달리 목표가 있고 그래서 마감 기한이 있고 그 과정 안에 퇴고의 과정도 거치고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쓰게 되거든요. 이 문장은 너무 길지 않나? 소리 내어서 읽어보니 약간 어색한데? 이렇게 글을 다듬는 과정 자체가 글쓰기 실력을 수직 상승시켜 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5, 6학년 국어 공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